네, 전해드린 대로 오늘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민주당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이 탄핵 추진 여부를 논의를 합니다. 야당이 이른바 이 노란봉투법 또 방송 3법 처리 공언하면서 여당 이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하겠다 이렇게 한 방침을 밝혔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영우 전 자유한국당 의원, 김효은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민주당 어제 의총에서요 탄핵 추진 여부를 논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온도차가 있었습니다. 야당 목소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신중하고 수기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있으셔서 오늘 최종 결론은 내리지 않았고요. 내일 의원총회에서 계속해서 토론하기로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에 대한 내용은 따로 가져가신 없었습니다. 네. 한동훈 장관은 아예 이름도 거론 자체가 안 됩니다. 네, 보고가 안 됐습니다. 오늘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보고가 안 나온 이유가 우선순위가 다른 데 있다는 판단이 아니셨는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일단 탄핵 소추는 법률적인 요건을 갖춰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이후 상황을 지켜보면서 좀 더 검토하는 과정이다. 자, 직접 들어보셨습니다. 먼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 탄핵 이후로 이 방송 장악을 위해 적법한 절차 없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부당 해고 해임한 거 이 점을 들었습니다. 글쎄, 의원님께 보시기에는 저 근거는 맞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맞지 않다고 봅니다. 어떤 부분? 지금 사실 그 기관장의 경우에 말이죠. 예. 그 특정 기관장 그 산하에 있는 단체에 뭐 이사를 해임했다고 예. 또는 이제 채용하지 않았다고 부당 뭐 해임했다 이런 것 때문에 기관장을 탄핵한다라고 하면은 살아남을 기관장이 저는 거의 없다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그 민주당은 사실 모든 것을 총선 전략 차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 168석이죠 민주당이. 예. 이 168석이라는 거대 숫자를 가지고 예. 의석수를 가지고 탄핵을 지금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이동관 그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는 야권에서는 굉장히 이제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죠. 네. 특히 총선을 앞두고 언론의 흐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마 민주당도 민감할 겁니다. 예. 그것 때문에 지금 숫자로 밀어붙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돼요. 예. 지금 뭐 그렇지 않아도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예. 자꾸 그 기관장들에 대해서 국무위원들에 대해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글쎄요 국민들의 그 호응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거 쉽지 않다고 봅니다. 예. 지난번에 일단 이미 뭐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그 소추해가지고 네. 167일간이라는 그 업무 정지, 업무 마비를 가져왔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또 다른 국무위원회에서 탄핵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예. 저는 뭐 전적으로 총선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총선 전략이면서 의도가 순수하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요. 그런데 탄핵이 추진이 되면 헌재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이동관 위원장 직무가 정지가 됩니다. 총선 이유가 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총선 꼼수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어떤 거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 그게 정당한 비판이다. 이런 경우에도 계속 이제 총선과 연결시키는 이제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탄핵을 해서 그러면 직무가 정지됐다. 이동관 위원장이 정무가 되면 네. 그러면 그게 뭐 민주당이 유리하고 이동관 위원장이 계속 있으면 총선에 민주당이 불리하다. 그런 이분법적 논리도 전혀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이동관 위원장이 위원장으로서 정말 자격이 없다. 공무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탄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탄핵이 민주당이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이 자체가 뭐 정당성이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전혀 없고요. 예. 헌법상의 탄핵 소추라고 하는 것이 공무원은 보통 일을 잘못하면 징계를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직접 징계를 줄 수 없는 정부직 공무원이거나 아니면 또 검찰에서 판단을 받을 수 없는 이런 공무원들에 한해서는 국민의 뜻을 대신해서 국회가 탄핵할 수 있는 것을 헌법상에 명시해 뒀습니다. 그래서 이동관 위원장의 지금
방통위 위원장으로서의 업무는 예. 뭐 민주당의 뭐 문제 지적하는 것 하나하나 말할 수가 없습니다. 뭐 EBS뿐만 아니라 MBC 여러 방송국에 대해서 예. 원칙을 무시한 그럼 이사진의 교체랄지 뭐 징계랄지 이런 것들이 너무 그 횡행하고 있는데 지금 방통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저는 직무를 좀 잘못 착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예. 여기는 이제 합의제 중앙 행정기관으로서 위원장을 포함해서 5명의 위원들이 서로 합의를 해서 결론을 내는 건데 네네. 마치 지금은 이동관 위원장 단독으로 뭔가 장관처럼 용산의 뜻을 받아서 뭔가를 마구 추진하는 그런 비민주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민주당에서 얼마든지 탄핵 사유로 볼 수 있다. 용산의 그렇게 뜻을 받아서 비민주적으로 하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박을 하시겠습니까? 뭐 전혀 근거는 예. 없죠. 그리고 지금 이제 불법은 아니에요. 지금 이제 방송통신위원 숫자 자체가 불가피하게 예. 이제 줄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새로 채워지지가 않은 상황에서 이제 다른 방통위원하고 같이 합의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동관 그 위원장이 3달 동안 만약에 탄핵소추 때문에 발이 묶인다, 역할을 할 수 없다고 하면은 총선에 지대한 그러니까요. 영향을 줍니다. 이 선거라고 하는 것은 여론전이고 또 여론의 상당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 뉴스입니다. 네. 방송이고 언론이고 통신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그것을 관장하는 이동관 그 방송통신위원장이 업무를 못한다. 이것은 그 선거에 절대적이죠. 가짜 뉴스가 횡행을 하고 예. 그냥 근거 없는 언론 보도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이것을 어떤 그 관리 감독할 수 없다라는 것은 뭐 야당에게는 굉장히 유리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모양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탄핵소추 굉장히 정치적인 행위입니다. 일반적인 검찰에 대한 고소 고발도 아니고 이 국회에서 그러니까요. 다수 의석을 가지고 탄핵소추를 한다는 것은 정치적인 총선 행위다. 생각합니다. 또 한 명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오늘 결정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2시에 낸다는 얘기잖아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민주당과? 이제 한동훈 장관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제 작년 정부 출범할 때부터 예. 계속 문제 제기를 했었죠. 예. 특히 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인사에 대해서 그 법적으로 진행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공표하는 것이 아니냐 예.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 굉장히 너무 주도적으로 뭐 네네. 정부를 운영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한동훈 장관과의 이 문제점은 사실 국민들이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또 한동훈 장관이 갖고 있는 그 무게감 때문에 마치 뭐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뭔가 탄핵하는 것이 아니냐 야. 이런 또 정치적인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이제 이동관 위원장하고는 좀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저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탄핵은 문제를 너무 이게 마치 민주당은 야당이니까 뭐 발목을 잡기 위해서 한다 이런 식의 이분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저는 사안 대상자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구분해서 보는 게 바람직하고요. 민주당이 모든 지금 국무위원들을 탄핵하자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고요. 이동관 위원장은 지금 만약에 민주당이 총선에 유리하기 위해서 발을 묶어놓기 위해서 탄핵을 한다. 예. 그러면 이게 민주당이 유리할까요? 오히려 거꾸로 왜 이동관 위원장의 탄핵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여당이 민감한 게 알겠습니다. 방통위원장이 이거를 쥐고 오히려 총선에 여당이 유리하도록 방송을 장악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 우려가 더 큰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그게 이제 민주당의 시각이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요 민주당 오늘 본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이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여야 입장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국민들께 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드리고 끝내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감행한다면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건의드릴 예정입니다. 저희들도 같이 필리버스터 참가해서 예. 하대 24시간 경과 이후에 저희가 끊을 수 있거든요. 179석이 있으면 네. 그렇게 해서 한 예. 5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9일부터. 자, 필리버스터로 맞서긴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지금 얘기하신 대로 뭐 179석만 있으면 5분의 3 되면 또 막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상황을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거를 지금 민주당이 국회에서는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당이 지금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네. 민주당이 지금 168석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야권, 뭐 이제 정의당 등 야권의 그 의원들까지 합세를 하면은 예. 제적 5분의 3을 넘깁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 결국은 필리버스터 종료하게 된다. 아. 그 다음에는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된다면 이제 대통령의 그 법률안 거부권 예. 이것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겠죠. 지난번에 양곡관리법이나 이제 간호법도 그러니까요. 거부를 했는데요. 네네. 이것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민주당은 지금 숫자로 거세게 지금 밀어붙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자,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인용환 혁신위원장 연일 광폭 행보 이어가고 있죠. 어제 대구를 찾아서요 홍준표 시장을 만났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사고는 엉뚱한 사람이 저지른 거예요. 박사님이 수습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한수 배우러 왔습니다. 윤석열 정도 들어와서 그 포잡들이 너무 설쳐요. 대통령하고 거리가 좀 가까웠다고 그 사람들이 설치는 바람에 당이 지금 위계질서가 다 깨지고 대파이 되고 있어요. 대통령의 호가호위하고 이용해먹고 혁신위해서 정리를 좀 해줬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홍준표 시장은 이뇨환 위원장을 만나서 대통령을 이용하는 이 듣보잡, 이 호가호위 세력 이렇게 정리해야 된다 이런 쓴소리를 냈습니다. 홍 시장이 얘기한 이 정리해야 될 세력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인요한 그 위원장은 무조건 지금 듣는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 예. 저는 그거 경청하는 자세 자체는 굉장히 옳다, 네네.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홍준표 시장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은 앞뒤 다른 사람이 아닌데 그걸 이용하는 이제 정치인들이 있다, 예. 듣보잡들이 있다, 나라를 농단하고 있다. 이게 농단이라는 표현까지 아주 강한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마 정치 과정에 있어서 이제 홍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대통령하고 특별히 가깝다고 하는 이제 정치인들, 의원들이 이것은 대통령의 뜻이다, VIP의 뜻이다. 라는 식으로 하면서 이제 인사 어떤 추천을 한다든지 예. 아니면 전당대회 때 특정 인물을 또 띄운다든지 또 뭐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특정 흐름으로 이렇게 몰아간다든지 이런 정치 과정에 있어서 대통령하고 가깝다고 하는 의원들을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듣보잡이라는 얘기도 하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이게 뭐 다선 의원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이게 정치 신인 뭐 초선들인데도 VIP 뜻이다, 예. 대통령의 뜻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정치적인 발언들을 했던 그런 정치인들을 싸잡아 가지고 홍 시장이 이렇게 겨냥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요, 홍 시장은 또 이준석 대표가 비례정당만 창당을 해도 10석 가까이 얻을 수 있다면서 신당 창당 가능성 높게 봤죠. 반면 인 위원장은 이제 끌어안겠다, 중책을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끌어안겠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글쎄 어떤 자리를 얘기하는 것인지 또 이준석 대표는 이런 상황에서도 그냥 밀고 갈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뇨환 위원장은 지금 당의 혁신위원장 입장에서 통합을 제일 먼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로 뭐 혁신이 의안 안으로 소위 말하는 사면, 이제 징계 철회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뇨환 위원장 입장에서는 어쨌든 국민힘이 화합을 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이준석 그 전 당대표를 끌어안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죠. 이 생각이 뭐 국민의힘이나 용산의 다수의 생각과는 무관하더라도 인요한 위원장은 계속 이런 입장을 보일 거고요. 지금 이제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신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걸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인요한 위원장한테 하는 어떤 거친 발언이나 뭐 안철수 의원과의 이런 그 해프닝 등이 보면 상당히 또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다가 홍준표 의원도 아예 무슨 돌아오겠냐, 아니다라고 이렇게 약간 선을 긋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지금 선택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오히려 이뇨한 위원장은 통합하겠다, 다시 당으로 돌아와라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고요. 또 일각에서는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가 작년에 그렇게 수모를 겪고 쫓겨났는데 돌아올 때 작은 걸 가지고 어떻게 돌아올 수 있겠냐. 최소한 선대위원장이든 아니면 그에 준하는 준하는 총선을 좀 이준석의 얼굴이랄까요. 전면은 아니더라도 뭔가 이준석의 정치를 내걸고 국민의힘을 끌고 나갈 때 이준석 전 대표가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지금 국민의힘이나 용산이 거기까지 양보할 수 있을까? 그건 또 별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앞서 혁신위의 중진 험지 출마 권고에서 당내에서 큰 응답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선의 주호영 의원이 글쎄요, 이제 대구에서 마무리하겠다 이런 뜻으로 봤어요. 불출마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반대를 강하게 주장한다고 봐야 됩니까? 저는 아직은 모른다고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그 TK 쪽의 맹주죠. 그러니까요. 지금 오선이고, 예. 원내대표도 이제 역임을 했고, 뭐 짧은 기간입니다만 이제 비대위원장도 될 뻔했고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진 의원들의 그 불출마나 험지 출마는 저는 초읽기에 이미 들어갔다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미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박병석 전 이제 국회의장께서 그렇죠. 이제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이제는 시간이 갈수록 그 총선에 있어서 그런 불출마 저는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시간의 문제인데 그러면서 이제 양쪽에서 어떤 그 개혁 경쟁이 일어날 텐데요. 그게 보통 한 11월 중순쯤 지나면 가시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는데 누가 불출마를 최초로 선언하느냐 이것도 중요하고 그 이후에 또 어떤 인물들이 불출마를 이어가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역대 총선 직전 보면 다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인유한 위원장 어제 오후에 김대중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면전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1994년에 정계를 떠난 김대중 선생님을 제가 처음으로 앉아서 독대를 했습니다. 만나자마자 제가 전두환 대통령은 살아계시지 않냐? 왜 선생님 보복 안 합니까? 걸쭉한 말씀으로 인 원장, 보복이라는 것은 못 쓴 것이요. 좀 이재명 대표님 이제 정쟁 좀 그만합시다. 그만하고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같이 살자고요. 감사합니다. 자, 직접 들어보셨습니다만 이런 전라도 사투리 글쎄 성대모사까지 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정쟁 그만하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야당 입장에서 이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인유한 위원장이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저 굉장히 센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불쾌한 발언인 거죠. 불쾌합니까? 듣기에? 저는 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정쟁 그만하시죠. 그 얘기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정쟁을 앞장서고 있다라고 지금 규정을 한 거거든요. 뭐 지난번에 엊그저께 뭐 그 이준석 대표가 뭐 인유한 위원장한테 한 정도 그 정도 발언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김대중 대통령 탄생을 축하하면서 굉장히 좋은 분위기 자리인데 마지막 쓴소리를 웃으면서 너무 저는 날카롭게 던졌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듣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니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 기조를 그렇게 바꾸라고 민주당에서 요청하는데 그건 하나도 안 바꾸면서 이 뭔가 이거를 정쟁이고 이 정쟁의 원인을 민주당이다. 그것도 이재명 대표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요. 그냥 저런 말보다는 그냥 어제는 김대중 대통령의 뭐 뜻을 함께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잘 살게 만들자. 그렇게 덕담으로 끝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재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저희가 이제 보통 알고 있는 인재영입위원회랑은 같은 기구인지도 궁금한데 왜 이재명 대표가 이 직접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고 인재영입에 나서는 건지 이거는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뭐 제가 그냥 제 감으로 볼 때는 그 다가오는 총선 이재명 당대표가 다 하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민주당은 완벽하게 이재명 당대표에 의해서 장악된 그런 상황이다 생각하는데요. 이런 그 상황이 왜 펼쳐지는고 하니 사실은 지난번 그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대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강서구청장 선거 대승이 근데 민주당에는 지금 오롯이 그냥 독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 선거에서 이기는 바람에 민주당은 사실은 총선 이기기 위해서는 많은 그 변화와 혁신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국민의힘은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광폭 행보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상에 저는 그 혁신 비대위원장 역할을 좀 하고 있다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비해서 민주당은 지금 내각 총사퇴를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재명 당대표가 분명히 내각 총사퇴해야 된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정쟁입니다. 정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고 그렇고 또 지금 이제 또 국회 내에서도 원내에서도 여러 국무위원들에 대해서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잖아요. 그것이 정쟁입니다. 그래서 인유한 위원장이 정쟁 그만합시다라고 하는 얘기는 엉뚱한 얘기가 아니라 현실을 직시한 것이다. 이제 화합하고 단합하고
좀 협상 좀 하자라고 하는 저는 외침이라고 봐요. 이것은 민주당도 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천이 친명계 사람들을 공천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어쨌든 총선을 앞두고 공천이란 굉장히 민감한 문제고 당대표가 인재 영입위원장 거기다가 영입까지 빼서 외부 인사뿐만 아니라 내부에 그동안에 좀 묻혀져 있던 인사까지 인재로 보겠다. 그 취지는 좋긴 합니다만 그동안에 뭐 인재 영입위원장이나 이런 거를 당대표가 안 하고 다른 당직자들이 했던 거는 안 그래도 그 막강한 당대표의 권한이 있는데 당대표가 전면에 나서서 뭔가 공천과 총선을 지휘하는 것은 아무래도 좀 그 객관성이나 형평성에 좀 그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인재위원장이라는 걸 가지고 너무 이제 그 한쪽의 방향으로 갔을 때는 거기에 반발하는 그런 내부 여론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